지금부터는 노새가 왜 우리 집에 없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앞부분에서는 과거 해상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모든 걸 간추려서 설명해 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요. 이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다 서술돼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요. 순행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 노새가 없어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100%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는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여기서 서술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나는 늘 아버지 배달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자, 공부나 해 이랬는데 다 했어요 이러면 안 말렸다라는 것은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자, 내가 일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면 말렸어요. 왜일까요? 이건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힘든 일 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힘든 일 시키기 싫은 아버지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녔다. 그냥 계속해서 예예예예 이렇게 다닌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요.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라는 것은 아버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연탄 400장 무게요. 어때요? 겁나 무겁지요. 400장. 그런데 어디에요? 가파른 골목길이라고요.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시작했죠. 이 가파른 골목길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건 전개요. 무거운 걸 싣고 올라가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공간적 배경을 사용해서요.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 배달 일만 맡고 있었다. 아, 연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배달하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점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냥 배달료만 받는 사람이라고요. 자, 아버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배달만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아버지가 멋진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자, 자랑스럽다는 것은 누가요?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울 게 없어요. 이러한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에게.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라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이유가 이거네요. 남들은 잘 모르는 길을 아버지는 완전히 다 알아내니까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우와!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인 거지요. 연탄공장 사람들이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끝나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만큼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치 영감은 집을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에 대한 뭐요? 신뢰, 믿음요. 난 이것을 보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 가파른 골목길에 이르자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이렇게 도움닫기 하듯이 뒤에서 속력을 붙여서 올라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수상하죠.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 이날따라 오름 중턱에 턱 걸리고 말았다. 사건이 문제가 시작된 거죠. 발생된 겁니다. 중간에 여기에 딱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갰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드러났냐면 아버지의 행위요. 고삐를 힘껏 당겼어요. 그 다음에 외양묘사에 힘줄, 힘 막 쓰니까 얼굴 빨개졌어요. 외양 묘사. 그 다음에 나의 행위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면 상황이 긴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위기 상황. 선생님, 아버지의 외양,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는 알겠는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 상황임이 드러나요? 그 전에 나는 어때요? 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만해 하고 그냥 쫄랑쫄랑 좋게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평소 같으면 하지마 그랬겠죠. 아버지는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위기 상황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들 부자 사이에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어찌 될까요? 그러나 아이고야 큰일 났네요.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그럼 끝났죠.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죠. 얼음이 끼었다는 것은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계속해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는 노새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 상황임을 드러냈어요. 앞장면과 뒷장면은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깨알같이 한 줄이 붙어 있죠. 이 위기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무관심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외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그때 당시 도시에 모인 사람들의 각박한 삶의 태도요. 자, 즉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도시민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전에도 그랬다. 뭐가?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참마차인 걸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이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도시인의 태도인 거예요. 도시민 혹은 도시인들의 태도가 드러났어요. 어떤 태도죠? 타인의 위험, 위기를 외면하는 태도요. 타인의 위기를 외면해버리는 태도. 다른 말로 이렇게 되죠.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져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내려고 있었다. 아직까지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마차 뒤에 돌이라도 탁 괴면 덜컥 걸려서 멈추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 손을 뗄 수 없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아버지는 평소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질놈의 노새 이랴! 이렇게 했죠. 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새는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 보세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노새 보세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힘쓰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노새의 모습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와 노새가 똑같다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관할 때 이미 했어요. 아버지는 노새, 노새는 아버지를 상징한다고요. 제목이 뭐였어요? 노새 두 마리. 지금부터는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했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이제 사건이 진짜 크게 터진 거죠. 연탄 실었던 마차가 뒤집어졌으니까요. 뒤미쳐 노새가 꼬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로 굴렀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껴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여기 등장인물이요. 셋이에요. 자, 그런데 둘은 갖고 하나 다르죠. 보세요. 노새 어떻습니까? 고꾸라졌다고요. 자, 그 다음 아버지 어때요? 나자빠졌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는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작가의 의도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작가는 이 노새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노새 두 마리라고요.
지금 작가가 어떻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집안 사단 났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차를 노새 몸에 장착하고 있었는데 고꾸라지면서 그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자유롭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냅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는 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 노새 당황한 거죠. 노새가 도망가니까.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간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당황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내 노새. 자, 지금 말과 아버지의 행위죠.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절박한 심정력. 왜 절박할 수밖에 없을까요? 노새는 우리 집안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달아나 버리면 우리 집 생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죽으라고 뒤쫓고 크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새, 내 노새 하면서요. 이를 통해서 절박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아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노새가 자유롭게 도시 한가운데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악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 뭔지 알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이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커덩 한바탕 춤을 추고 있었다. 자, 노새가 자유롭게 되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거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노새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웅성댄다.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나 봐 말이 도망갔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 건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군. 자, 웅성대는 모습이에요. 웅성대는 모습.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우리 집에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생계수단이 달아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요? 외면하는 태도. 외면하는. 자,
타인의 상황에 무관심한 외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났다. 왜 각박한 도시의 삶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될 텐데, 어머, 요즘에 말 키운 사람 있네.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요.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치를 쳐갔다. 내 노세, 내 노세.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혼자만 뭐 한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박함은 더더욱 두드러지겠죠. 구경만 하고 그 많은 사람 구경하는데 혼자서 막 내 노세, 내 노세 얼굴 뻘개가지고 하얘가지고 이렇게 거죠.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는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가로 나가고 있었다. 점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냥 앉은 것도 아니에요.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느냐면요. 절망력. 절망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The end 되는 거죠. 저 앞에 가고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주저앉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난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도 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 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거리는 것이 옆에서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쓴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자, 이거는 우리의 부자의 상황이에요. 자, 아버지는 어때요? 실망, 절망 다 드러났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삶에 절망하는 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보고 가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의 심리는 무엇이라고요? 막막함. 교과서 그대로 쓰면 막막함인 거예요. 어디로 가서 그를 찾을 것인가? 이놈의 노새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리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으로 길 갈 테니 아버지는 저쪽으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자, 여기서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요. 자, 나와 아버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리고 나서요. 절망하고요. 막막하고요. 그 다음 해결책 없어요. 자, 이런 아버지에게 이 어린 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찾자고요. 아무것도 못한 아버지에 비해서 나가 조금 더 낫죠. 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나의 어른스러움. 어른스러운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집의 생계 습관이었던 중요한 노쇠가 없어지게 된 계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